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10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상급이고요. 여러분이 3급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인된 급수입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것을 아신다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중요한 건 원리대로 알고 논리대로 알고 그러면서도 당시 상황대로 알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들어갑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요, 이것이 대신할 대자라는 것만 알고 이게 조개패입니다. 그러면 합쳐지면서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꾸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빌릴 대자입니다. 대를 고스란히 갖다 쓰고요. 돈을 빌린다는 돈을 갖다 놓습니다. 즉 무언가 빌리면 꼭 그것을 대신해서 갚아야 되죠. 그것은 빌렸기 때문이다 해서 빌릴 대자입니다. 대여하다, 대차 관계, 임대차 관계할 때 대차, 즉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 그러죠. 이처럼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빌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인들의 지식을 빌려야 되고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딴 것은요, 빌리지 마십시오. 빌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할 대자가 그 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꼭 대신해서 무언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빌리는 일은 그만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돈대대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돈대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즉 사방을 둘러보기 위해서 흙으로 무언가 높이 쌓은 곳이라고 해서 돈대대 또는 누각대, 토대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토대가 됐든 돈대가 됐든 누각이 됐든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위에가 높을 고의 변형 형태고요. 그 밑에 것은 흙 위에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땅입니다. 즉 이것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흙을 높이 쌓은 거고 이건 높을 고의 변형이었다는 얘기죠. 즉 흙을 높이 쌓아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돈대다 해서 대자입니다. 그래서 첨성대하고 이자를 쓰죠. 대본 바로 무언가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본입니다. 그 다음 경대, 무대 할 때도 전부 토대대 또는 돈대대라는 글자입니다. 사방을 둘러보기 위해서 높이 흙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누각이 돈대라는 얘기죠. 예, 이런 이야기는 돈대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저 학생 웃다 마는군요. 예. 그러면 이번 글자는 칼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칼도는요, 이렇게 조그만한 구부정한 칼의 모양을 본딴 자입니다. 즉, 칼날이 구부정하게 굽은 칼 모양으로 칼이라는 글자죠. 즉, 단도, 과도 할 때는 이 칼도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도는 좀 작은 칼을 도라고 그러고 큰 칼을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도, 장검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은요, 여러분 주위에 칼도는 많습니다. 부엌칼을 전부 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도, 과일을 깎는 칼을 과도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원래의 의미는 작은 칼이었고 긴 칼은 검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는 도둘도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조짐조자, 억조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즉 손으로 찝쩍거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화를 돋운다 해서 도둘도자입니다. 찝쩍거릴 도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거북이 등껍질에 뼈나 거북이 등껍질에 무언가 복사문자, 즉 제사를 지내고 또 귀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글자를 쓰고 그것을 불에 태웠을 때 갈라지는 조짐을 본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짐조자죠. 즉 손으로 찝쩍거리면 상대방의 화를 돋우죠.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둘도 찝쩍거릴 도자입니다. 도전하다, 도발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찝쩍거리는 행위를 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다방에 가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그 다방 아가씨를 손으로 찝쩍거린다. 이걸 도라고 표현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예. 이번 글자는요, 엎어질 도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 변 옆에 이를 도자죠. 즉 사람이 땅에 넘어져 가지고 땅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납작 땅에 부딪혔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자빠진 거다, 넘어진 거다 해서 넘어질 도자죠. 음은 욕을 땄고요. 사람인을 고스란히 갖다 의미를 부여했네요. 도산, 도괴, 또 뭡니까 이거? 도치되다. 앞과 뒤가 뒤바뀌어서 넘어져 있는 형태를 도치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도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더 먼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서 있던 사람이 엎어져서 자빠지는 걸 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길도라는 글자입니다. 길도라는 글자와 어원은 비슷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 나여자는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여러 갈래의 길이라는 데서 길도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도중에 하차하다, 도상할 때 원래 여기에 머리수라는 글자가 있는 길도와 똑같은 의미죠. 이것도 사람이라는 글자의 나여자거든요. 사람 여자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 그래서 이것은 도라고 하자 해서 길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길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머리수가 있는 것, 그 다음 이처럼 나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요, 어떤 자가 있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 복숭아 도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원 속으로 같이 가보죠. 나무목 옆에 조짐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조짐조는 그 귀신이나 신탁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점칠 때 쓰는 신탁의 모양이죠. 이 무슨 얘기냐면 복숭아 나뭇가지로 귀신을 쫓는 풍습에서 온 것으로 복숭아 도라는 글자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복숭아 나뭇가지 중에서 동쪽을 향한 나뭇가지를 도동지라고 그러거든요. 복숭아도, 동력동, 가지지. 이 도동지로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미친 사람을, 지금도 그런데 경상도와 저기 함경도 지방에서는요, 그 도동지, 지금 말로 말하면 그 복숭아 가지가 동쪽을 향해 뻗어 있는 나뭇가지로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면 그 미친 귀신이 나간다는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숭아 도자에는 조짐조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즉, 나무 중에서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었던 나뭇가지가 뭐냐? 그건 복숭아 나무다 해서 복숭아 도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얼마나 당시의 풍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응용자를 한번 같이 볼까요? 도리, 복숭아와 오얏, 그 다음 도색, 복숭아빛 얼굴빛을 도색이라고 그러죠. 황도, 누런 복숭아를 황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복숭아 도자는 결국은 자연적인 풍습에서 생긴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런 어원 이야기를 모르면 복숭아도에 왜 조짐조, 억조조가 들어간지 참 황당하겠죠. 자,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언덕부가 있고요. 그 옆에 이런 글자가 있네요. 즉 무슨 이야기냐? 언덕에 기와를 굽는 가마굴이죠. 이게 장군부 기와예요. 그래놓고 이거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쌓여 있는 거죠. 즉 가마굴을 얘기하는 거죠. 즉 언덕에 기와를 굽는 가마굴을 차려놓고 질그릇을 굽는 데서 이걸 질그릇 도라고 하자. 그래서 질그릇 도,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독이, 즉 질그릇을 굽는 그릇을 질그릇을 독이라고 그러고, 도취되다, 이 질그릇 도는요, 또 다른 뜻으로 즐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도공들은 이 질그릇 만드는 것을 즐겨서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즐길 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취되다 할 때는 이렇게 즐길 도라는 뜻이 고스란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질그릇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사랑과 영혼도 질그릇에 도자기 굽는 거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질그릇은 만들 때 손에서 가장 자연적인 성품을 닮아간답니다. 그래서 즐기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취되다 할 때는 도가 질그릇 도를 쓰면서도 즐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건널 도자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법도도, 정도도, 제일도라는, 제일탁이죠. 원래는 제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즉 물을 건널 때는 물을 재어보고서 물이 어느 정도인지, 정도도 법도도 물이 어느 정도인지 재어보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뜻에서 이걸 건널도라고 하자 해서 건널도입니다. 도강, 즉 강을 건너는 걸 도강이라고 그러고 물을 건너는 걸 도하라고 그러죠. 그다음 도래,
무엇이 건너오는 것을 도래라고 합니다. 철새가 도래하다. 즉 건너서 오다 이 말이죠. 이때 건널 도 잊지 마십시오. 즉 물의 정도를 재어보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데서 건널도, 건널섭이라는 글자와 비슷하죠. 그 걸음보 옆에 삼수변, 삼수변 옆에 걸음보. 즉 물을 이쪽 발에서 저쪽 발로 첨벙첨벙 건넌다 해서 그건 건널섭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뛸도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발족 옆에 조짐조. 즉 무슨 얘기냐? 발을 굴러 땅에서 높이 뛰어오른다는 데서 솟구치다라는 뜻으로 솟구칠 조라는 의미 있고요. 그러다 나중에 솟구치기 위해서는 뛰어야 된다 해서 뛸 도입니다. 의미 두 개죠. 솟구치다라는 뜻으로 먼저 만들어진 자예요. 즉 발꿈치로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 땅 위로 솟구친다 해서 솟구칠 조, 솟구치기 위해서는 뛰어야 된다 해서 뛸 도, 즉 도약, 그 다음에 이때는 이것도 도량, 그러나 음은 조라도, 조도 나고 도도 난다는 것. 물론 대부분 도로 납니다. 도약하다, 도량, 이처럼요. 즉 도약할 때 도약은 뛰다, 뛸약입니다. 뛸도, 뛸약, 즉 뛰어나가는 것이 도약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 도약의 발전을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에 글자는요, 벼화가 붙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벼화, 손, 절구. 뭔가 이야기가 나오죠. 절구에 어떤 곡식을 넣고서 손으로, 절구에 손으로 그 곡식을 넣고서 찢는 곡식이 뭐냐? 그건 벼다 해서 벼도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벼화는 즉 그냥 벼이삭이 돼 있는 거지만 그거는 벼이삭의 벼고요. 이것은 뭐냐? 절구에 넣고서 찌을 수 있는 벼다 해서 벼도자입니다. 우리 도작, 도열병 이럴 때 쓰는 글자죠. 벼화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의 벼도자입니다. 왜냐고요? 찌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도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보면요, 많이 겪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대나무죽 말마, 즉 중마고우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옛날에 중말을 타고 대나무 말을 타고서 놀던 옛벗이라는 데서, 그런 데서 정이 두텁다는 데서 도타울독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즉 중말을 타고 놀던 친구는 정이 도탑다 해서 도타울독, 독실하다, 독후하다, 돈독하다 할 때 쓰는 이 글자는 도타울독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이 두터운 사람들은요, 옛날에 무언가 같이 논 사람들이 정이 두텁습니다. 사실은 수영을 같이 했든 말을 같이 탔든 아니면 이 자치기를 같이 했든 제기차기를 같이 했든 어떤 놀이를 같이 한 사람들이 정이 더 두텁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자. 이번 글자는요, 돼지돈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고기 육변 달월 옆에 돼지시. 즉 무슨 얘기냐? 살이 통통하게 찐 돼지로 조금 성장한, 소위 말하면 좀 그 나이가 먹은 돼지를 돈이라고 합니다. 돈피, 돈사, 돈육 전부 다 나이가 좀 있는 돼지죠. 어린 돼지는 나중에 보면 어린 돼지 견이라는 글자가 있고 시라는 자가 있는 채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먹을 만큼 살이 통통하게 찐 돼지를 견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돼지 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돼지 돈. 그러니까 돈육 그러면 어느 정도 살이 쪄서 먹을 만큼 살이 찐 돼지의 고기 살을 돈육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앞에 나왔던 돈독할 독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는요, 누릴 향자와 칠복자네요. 즉 무슨 얘기냐? 도타울 돈자인데 음식을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또 서로 치고 싸우고 받는 사람들이 정이 어떻다? 도탑다 해서 도타울 돈자입니다. 도타울 독과 도타울 돈은 어원이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네요. 돈우하다, 돈목하다 라는 자는 이 돈은 도타운 겁니다. 그것도 나누어주고 치고받는 데 있어서 서로 정이 두터워진 걸 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름에 돈이 들어간 사람들은 치고 나누어주는데 인색한 사람들 참 드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번 글자는 갑자기 튀나오네요.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볼까요?
구멍혈 밑에 개견. 사실 갑자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지 참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멍 속에 있던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본다. 즉 구멍이라는 것은 개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구멍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 개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부딪히게 돼서 부딪힐 돌, 또 갑자기 돌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돌입하다, 돌격하다, 돌기하다라고 할 때는 이 갑자기 돌자, 즉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데서 부딪힌다, 또 갑자기다 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얼마나 당시의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옆집 놀러 갈 때 대문 앞에서 놀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 때문에 놀래죠. 이걸 보고 갑자기 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